자, 지금 민주당 발언 뭐 하나하나 지금 다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사진 한 장이 당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죠. 이재명네 마을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뜻하는 이 붉은색 점퍼에 기호도 2번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진, 물론 합성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지난 5월 11일 민주당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합선거 선대위 출범식에서 네. 이 박 전 위원장의 오른쪽 저 사진, 저게 원본 사진인데 아, 오른쪽이 원본이에요? 네, 아하. 저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왼쪽 사진으로 합성을 한 건데 네. 이 지지자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요. 수박의 전형이다라고 했는데 이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비판적 표현이고요. 이외에도 박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22대 총선에 나서려 한다. 어머. 이재명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 요구한 이광재의 딸 등 비판 의견을 아이고. 계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걸 최재문 교수님.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저거 뭐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봤을 텐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나고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한동안 언론에서 조금은 사라졌다가 이름이 최근에 다시 등장하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거세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박 전 위원장을. 근데 저는 저렇게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비판은 좀 삼가해달라고 이미 본인 지지단한테 얘기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아니 어쨌든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싫어하고 뭐 비판적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그 옷을 입은 이걸 합성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비판의 본래 반질과 달라요. 그러면 도리어 그 비판한 사람이 또 비판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의 대응은 안 된다. 지금 저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얼마나 저거 보면 황당하겠어요. 아무리 싫고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판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비판하려는 본질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목적도 달성 못하고 도리어 논란이 돼가지고 이 옷이네. 그것이- 원래 이 옷이군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수박이나 이런 단어도 그렇고 네. 뭐 폄훼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단어나 이런 색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네. 정상적으로 비판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비판이 정말 잘 들리고 네. 또 그걸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하. 그런 점을 좀 잘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글쎄요. 조언인 듯 조언 아닌 조언처럼 들리거나 조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국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급이니까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에요? 구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벼랑간 바닥으로 내려가고 인간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좀 어지럼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그런 수모나 창피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박지원 그 나이대나 경험대로 보게 되면 기초위원 나가도 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위원서부터 차근히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정치 선배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요 해석을 잘 못하지만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건 누가 들어도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경험 때문에 뭐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을 보면은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변화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험과 나이로 정치를 나누는 것, 저는 그 구태라고 봅니다. 경험과 나이가 적더라도 누가 더 국가에 대한 비전이나 국민을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경험과 나이가 많더라도 되게 구태적이고 어떤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비판받아야 될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문 교수님 예.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제 이런 말을 했을까는 뭐 이해는 돼요. 머리로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보세요. 구름 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하다가 별안간 바닥으로 내려와 인간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지럼증이 있다? 그 구름 위에 처음에 모신 사람들 누구예요? 가만히 대선 진 다음에 당 바뀌려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데리고 온 사람들 누굽니까? 그 자성은 안 하고 본인이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기분이 나쁜데 본인이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든 뭐 기자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기레기라고? 아, 기레기라고? 그럼 또 구급 공무원을 하거든. 구급 공무원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등등에서 구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비판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를 여러 가지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라든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원래 본질을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비꼬듯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상대방이 들을 때 그걸 조언으로 아니면 정말 건전한 비판으로 듣지 않고 만약에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좋은 비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누가 됐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이 정말 그 상대방이 듣고 수긍이 되게 만들어야 돼. 아 이런 부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네.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지금 아까 이게 기자나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거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네. 비판도 잘해야 그 비판의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잘못 배웠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아니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당 내에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 없지도 않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고 또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했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네. 물론 뭐 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물론 김현주 평론가님 남의 당,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정치를 어떻게 배워야지 잘 배우고 어떻게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망신당하지 말고 그 말은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글쎄요. 이걸 어느 누가 감히 개인의 정치적 출마의 자유, 뭐 헌법에 보장됐잖아 이런 거는. 네. 이걸 누가 재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본질의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선에서 2030 여성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민주당이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젊은 청년을 비대위원장에 앉혀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추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친명 반명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없는 비판으로만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그 성찰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사실 민주당의 이제 또 하나의 최대 이슈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8월 28일로 지금 날짜가 나왔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런데 일단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 뭐 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압박인 거예요? 전해철 의원이 안 나오겠다. 이 말은 대선 패배 책임이 있거나 지방선거에도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대선 후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쨌든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지금 재선 의원들이 뭐 이렇게 간담회에서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 의원들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지난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전대에 나서지 말아라. 왜냐? 전대가 개파간 세력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듣고 고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 단독 보도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이재명 의원은 김두관 의원 만나서 전당대회 때 세게 한번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부터 민주당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요. 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등등을 다 돌아보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 예상은 오늘 정말 양측의 정말 대결 뭐 그런 게 불가피하다, 불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 의원은 그냥 가만히 들을 거예요. 네. 그러면 특별히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 간의 뭐 충돌은 있을 수 그러겠죠. 있겠죠. 네.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언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이재명 의원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보고 아마 들을 거예요. 듣고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하겠죠. 그리고 아마 7월 말쯤 돼야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하. 뭐 여러 가지 전망을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쪽의 전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목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내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아왔던 이재명 의원이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에는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각오, 결의를 다지게 되는 자리일지 바로 지금 이 모습의 워크숍 지금 간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 이재명 의원은 과연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눈앞에서요. 뉴스파이터가 내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릴